이재명 국민 임명식 불참 요 이야기 하죠. 보수의 진짜 속내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이거는 좀 드러난 이야기긴 한데 국민 임명식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요. 민주당 의견 좀 먼저 들어볼게요. 아니 갑자기 악수 같은 것도 다 패싱하다가 국민 임명식에는 나와라 이준석 대표도 그냥 넘어가고 또 이제 국민의힘 이거 우리 자리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아니요, 난 다 준비가 일로 옮겨가면 되나? 내란 세력과는 악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육신당은 내란 세력은 아니지도 않나요? 네. 일단 기존에서 봐도 얼굴 밝아진 거 봐요. 아니 국민 임명식엔 다 와라 이러면 사실 안 가죠. 이거는 통합의 그림을 주려면은 좀 가서 악수도 좀 하고 이준석 그렇죠. 대표도 내방하고 맞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가가지고 인사 사람이 아니라시잖아요. 관련데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는 사람과만 한다. 아 가면 사람 취급 안 할 거 뻔한데 내가 거기 왜 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서 그냥 월월 하면 되는데. 아니, 너무하네요. 그거는 좀. 아니 근데 일단 이 국민 임명식과 이 악수하지 않는다라는 정청래 당 대표하고는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아시잖아요. 이거 대통령실에서 주관을 하는 거잖아요. 그 8.15 광복절이면 이 광복 단체에서 같이 하는 것이지 민주당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비스무리하지만 다른 문제인 것이고. 네. 일단 제가 자주 이 말씀 우리 박민영 대변인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 거야.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에 하도 구구적이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 설치고 다니니까 너희들 제대로 된 사람들 좀 뽑아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사람이 뽑히면 그때는 악수하는데 너희들 지금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뽑힐 것 같아. 이상한 사람이 뽑힐 것 같아. 그럼 나 악수 안 해. 이런 거예요. 설득력 있어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거는? 저는 이거 좀 설득력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요? 정청래 의원이 국힘을 도와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의미에서 의미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해요. 매우 다른 의미에서 왜냐면 합니다. 예. 자 보세요, 여당의 대표잖아요. 여당의 대표면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 국회건 저희 국정이건 혼자서 운영할 수는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됐지만 80% 90% 받아서 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그분들도 다 끌고 가야 되는 게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여당의 무게라고요. 근데 그 여당의 무게를 저버리고 야 너네는 내란 세력이니까 너네는 안 해. 그러면 당장 이런 일만 해도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이거 좀 뼈 아플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좀 그러라고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정청래 대표의 이런 행동들이 이렇게 후가로 돌아오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요. 아니 마지막으로 이것만 개혁신당 쪽에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패싱한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직접 옆에 계셨을 거잖아요. 원래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거 좀 신경 안 써요? 굉장히 쿨하게 넘기는 스타일이죠. 그래도 약간 좀 이준석 쿨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 그래요? 처음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나한테 와야지. 그래요? 약간 아니 우리 압수수색 들어온 날도 방송 나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쿨한 사람이에요. 맞네. 그래 그걸 간과하고 있었네요. 맞지. 네. 아니 그래도 약간 좀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론 때문에 그런 건가? 왜 나한테 안 왔지? 나는 뭐 내란 세력도 아니고 난 내란에 반대한 사람인데 나한테는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사적인 그 감정보다는 좀 더 저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봐요. 이번 기회에 국힘을 아예 박살을 내면서 개혁신당도 묶어서 같이 쳐야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내란 세력에게 가서 인사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그들을 하나로 묶겠다라는 그런 프레임 작업이고, 네. 근데 그렇게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장 처음부터 세게 반기를 들고 늘 항상 가장 강하게 반박을 해왔던 게 저희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같은 그런 뿌리다 뭐 이런 식으로 묶어가려고 그러는 건데 잘 안 되죠. 네. 그거는 뭐 제가 인정합니다. 개혁신당의 입장은 당대표 할 때도 뭐 공천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고 이제 그럼요. 내쫓이는 사람인데 그것만큼 더 기분 나쁜 일은 사실 없다라고 제가 봐야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싫어하는 것보다 저희가 더 싫어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싫어하지 않아요. 안 싫어하네. 감정적으로 하는 거 우리 아니야. 싫어해. 우리 싫어해. 역시 여유가 있네요. 사실 여유가 개혁신당은 있어요. 좀 가다 깜빡한 것 같아. 알겠습니다. 가다 깜빡했다. 3명밖에 없으니까 깜빡하겠죠. 예. 명밖에 없대. 도란도란하니. 알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이 정말 궁금한데 단순히 기분 나빠서 안 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 뭐 복잡하죠. 그런데 일단은 뭐랄까요?
아까 여당 대표가 그랬다라고 해서 대통령 행사까지 패싱하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일단 국민 임명식이라는 말 전 처음 들어봐요. 이것부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민 사실 임명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을 간소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민생 경제가 위중하다,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네. 지금 3달 지나가지고 국정 정상화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생 경제는 더 쑥대밭이 됐어요. 돈만 뿌렸는데 물가는 더 올랐죠. 증시는 뭐 올려준다라고 돈 뿌리더니만 결과적으로 116조 증발해버렸죠. 지금 세제 개편안도 확정 못 지었어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관세 협상도 끝맺음을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 3개월 만에 만난다는데 그게 지금 국빈 방문도 아니래요. 업무 협의를 하러 간다라고 합니다. 네네네. 각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상견례를 하는데 우리는 업무 용건만 보고 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업무요.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찬을 할 때도 우리가 국빈 방문을 하면은 또 그 의전이 있는 건데 네. 그 미국 측에서도 이건 그냥 업무 오찬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 굴욕적인 상황인데 지금 뭘 잘했다고 국민 임명식 뭐 대관식까지 합니까? 사실 그 자체도 저희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리고 저희 당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보가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네. 전당대회 하는 한 복판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전당대회라고 하는 정당의 잔치죠 일종의 찬물을 뿌려놓고 이제 와서 들러리를 서라? 저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여당 대표만 문제가 아니죠. 지금 조국 전 장관이랑 윤미향 씨 사면시키고 이게 광복절인지 범죄자 해방절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놨는데 준비 많이 했네. 이런 상황에서 아니 국민의힘 지도부가 왜 거기 가서 들러리를 섭니까? 병풍 세우는 것밖에 더 되나요? 아니 그리고 범죄자 해방자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죄송합니다. 계속 해봐. 아니 아유, 박근혜 저쪽으로 전 좋아. 대통령의 제가 시사평에서 웬만하면 안 웃으려고 해요. 아니 민주당이 범죄자 해방자는 너무 말을 잘 만들었네. 아니 다른 방송에서 하시더라고. 나라를 해방한 나라에 나라가 해방된 나라에 왜 범죄자들을 해방을 시키냐고. 아유, 아니, 우리 참. 원래 특별사면 아니 밤에 범죄자 짠 해방.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디어 회의를 좀 하고 온 거예요? 저희가 늘 열심히 준비하죠. 아우, 잘 짰어요. 원래 잘 야당은 짰어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민족 해방의 날을 그렇게 민주당의 축제의 날로 범죄자 네. 해방의 날로 만들었으면서 국민의힘에게 찾아와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가당치가 않고 염치가 없는 것이고요.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얼마나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감옥까지 보냈으면서 이제 와서 또 국민 임명식에는 또 오라고 부릅니까? 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저희가 윤석열 전 가는 게 대통령도 곱다. 구속시키고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왜? 우리 저희 이제 같은 당으로 여러 모종의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잘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관식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왕으로 취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당 네. 입장은 그러면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탁현민 지금 네. 행정관이라고 해야 되나? 네, 비서관. 자문관이죠. 네, 자문관. 자문관께서 네.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거 설득해야 된다. 네, 민주당에서. 네. 했는데 제가 지금 그러면 설득하잖아요, 박민영. 네. 지금 하잖아요, 지금. 제가 할까요? 이분은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분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정청래 당 대표가 그럼 결국에 나서야 되는 건데 네. 가서 뭐 이제 국힘 만나면서 네. 좀 와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설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제 와서 안 될 것 같죠. 너무 속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져가지고 아니 민주당한테 물어봤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얘가 말하니까. 민주당 그리고- 입장이 궁금해요. 아니 맞아요.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 우리 그 당의 원로들 뭐 정세균 같이 총리라든지 보셨죠? 의장들이 예, 예. 이제 이런 쓴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당 지도부도 어른들의 말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광복절 행사가 지금 연 2년째 작년에도 사실 좀 반쪽짜리였거든요. 이게 건국절 논란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정말 이 광복 80주년을 맞은 이 경사스러운 날에 좀 모두가 함께하면 좋은데 사실 또 이제 정청래 대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잘 되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라서 참 난감한 망가해서 좀 그 대통령실 정무 라인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봅니다. 아니 80주년 이 기념비적인 날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 등쳐먹은 윤미향 씨를 석방을 시킨 게 말이 됩니까? 그런 행위를 해놓고서 광복절의 의미를 누가 지금 퇴색을 시켰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서 가족들이 이 소식을 전하면 충격 먹으실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지금 사과를 하기는커녕 민주당에서는 잘했다는 분위기예요. 사면한 게. 그런 광복절에 이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임명식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뭐 3.1절에 이완용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행태냐.
지금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지금 쭉쭉 빠지고 있거든요. 네.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를 설득할 게 아니에요. 몇 프로까지 빠질 것 같으세요? 지지율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조만간 50%. 앞자 4로 갈 거예요. 앞자 네, 4로 앞자 4로 갈 갈 거고 이제 정당 지지율이 역전하는 디커플링 순간들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냥 정청래 대표가 더 노골적으로 들이받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번 사면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15 광복절에 윤미향 전 의원 같은 사람을 사면한다는 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이 사면이 돼서 조국천 대표가 묻혔어요. 좋아졌어요. 트래픽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을 위해서 최 그런 변호사가 전 변호사가 오히려 뭐 이 정도 분들은 해줄 수 있지 않아? 근데 정말 이런 식으로 됐어요. 네, 근데 정말 어,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해졌어요. 그런 것들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이걸 모를까요?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대체 주문을 하고 있는 거고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거부를 못 하는 걸까? 요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지금 여당이 조금 이상해 보여요. 보통 여당이 이 정도로 되면은 대통령 특히 초반에는 정권이 가는 길에 힘 실어주고 도와주고 국회에서 법안도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야당하고 이렇게 각 세워버리면은 법안 통과가 쉽겠어요? 다 그냥 강행 처리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을 정말 도울 생각이 있는가? 여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그냥 우리가 같이 야당할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따로 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우리는 네. 이제 국민하고 달리 당 대통령에서 시킨 대로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더 주장이 그렇긴 있어요. 하죠. 우리는 민주당은 줏대가 있군요. 그럼 김어준 씨가 주제가 시키는 대로 있어요. 하는 근데 거죠. 그 주대가 변제. 근데 그 주대가 너무 이상하게 들어간 게 아니 이재명 대통령 그래도 국민 여론 감안해서 강선우 의원 갔다가 장관 안 한 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 저희 전당대 끝나자마자 자기 있어봐. 정청래 웃으면서 하라고. 정청래 대표 끌어놨잖아요. 무서워 죽겠어. 정청래 대표가 네. 선거 중에는 할 수 있어요. 선거 중에 내 표를 원해서 그렇죠. 그럴 수 있어. 강성표가 각을 세울 수 있어. 필요하니까. 근데 선거가 끝나고 당선되자마자 강선우에게 울타리를 치겠다? 이건 뭐야? 대통령실이랑 싸우자는 거야? 그렇죠.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김어준 씨가 지령을 줬잖아요. 강선우 아무 문제 없다. 왜 사퇴시키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호통을 치고 대통령실이 나니까 뭐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 그냥 원래 이제 사퇴시키는 민주당에 거야?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의원들 불러다가 잡돌이 좀 하면은 바로 다음날 성명서 내고 뭐 우리 국무위원들 이유도 없이 줄탄핵하겠다. 뭐 이제 그런 진짜 뭐 내란을 자백하는 내용의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삼석 3선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민주당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라고 하는 걸로 알려진 수박 중에 수박이거든요. 반명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당 대표로서의 가장 큰 인사권 중에 하나를 반명 인사에게 줬다. 이런 것들은 한동훈 전 대표가 마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 지명해서 하루 종일 윤석열 까고 다니게 만든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윤한 갈등의 딱 데칼코마니 상황으로 네네.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이제 정책 방향과 결정과 반대는 반하는 지금 결정들을 민주당 당 대표께서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정청래 당 대표를 저도 막 그분의 영상을 많이 보고 말하는 걸 많이 듣고 워낙 좀 세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자주 지켜보고 있는데 절대 이재명 대통령의 반하는 행동을 안 하는 분이었어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청와대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 우리는 보수도 표방하면서 중도를 지키면서 갈 테니 너희는 세게 이쪽으로 가라 라고 협의가 좀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독자적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반하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다. 네. 저는 여기에 이 전제부터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질문 자체를 부정하시는군요. 왜냐하면 그 정청래 당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도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했어요. 대통령은 안보, 경제 살리시라. 일만 하셔라. 나는 국민의힘과 싸우겠다. 정치하겠다. 정치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 양당의 지지자들이 점점 좀 강성으로 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니까 정청래는 본인 그 지지자 본인에게 찍어준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잘 실현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걸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참 웃겨요. 아니 윤석열 때는 당이 너무 말을 잘 들어서 문제고
또 여기 이때는 아닌 것 같으면은 또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당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또 안 좋게 분란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정책적인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이제 주식 양도세 그 50억만 가지고 조금 트러블이 있었죠. 근데 그분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제 집에 가셨고 그만두셨죠. 그만두셨고 네. 새로운 잘라버렸죠. 정책위 의장이 오셨고 그래서 또 우리가 민심을 전달을 해가지고 네. 또 당에 건의를 했고 이것도 사실 예산 부수 법안이어가지고 지금 당장 할 것도 아니에요. 12월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히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각지는 행동을 안 한다. 서삼석 최고위원은 오해 소지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조차도 다 통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다. 저희 네. 윤환 갈등이 있을 때 개혁신당에서 약속 대련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진짜 싸움이었죠. 약속 대련이 아니었죠. 네네. UFC였습니다. 지금도 진짜 저는- 리얼 싸움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서삼석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또 하나 데칼코마니 같은 사건이 뭐냐?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승리했을 때 저희가 그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했어요. 그래 식사 간 거. 그런데 음. 한동훈 전 보통은 이제 이긴 사람들만 부르죠. 신임 그쵸. 지도부들을 부르는데 그때 낙선자들까지 모조리 다 불렀습니다. 어.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그냥 병풍 만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박찬대 후보도 같이 와라.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간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그럼요. 내 사람은 박찬대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두 분이 진짜 친한 것 같긴 해요. 박찬대 그 원내대표 아, 전 그럼요. 원내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래, 이거- 농담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고 막 빵빵 터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네. 이게 그 사람 사람마다 질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옆에서 예, 왜 예. 둘이 사랑은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 셋이 있는데 둘이만 친하면은 한 명이 질투난다. 그 정청래 대표가 질투가 났나? 정치는 진짜 이런 게 사인인 거예요. 사실은 예, 당연히 일부러 부르는 거예요. 네, 일부러. 당연히 당선된 당 대표만 부르는 게 맞죠. 근데 그 자리에 비서실장 배석시키고 그다음에 떨어진 박찬대 후보까지 같이 뭐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너랑 나는 격이 달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정을 해야지. 한 명은 대통령인데 그 인정을 했는데 정청래 당 대표는 그걸 아마 인정 안 할 것 같고. 네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전당대회를 지금 해봤잖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아마도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나를 돕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 근데 그러면 서운함이 그죠. 남아. 이게 서운함이 실제로 안 도왔을 거고. 서운함이 크게 남아. 아니 오늘 소설 한번 쓸게. 어? 근데 이 오늘 소설 한번 쓸게. 아이고 사람이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이니까. 소설 한번 쓰는데 재밌잖아요. 뭐냐면 이걸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엊그저께 민주당 원로분들 다 오셨잖아요. 거기 다 국회의장 하셨던 문희상 의장님, 정세균 의장님 다 높은 분들이라.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이해찬 대표 빼놓고는 다 그랬다고.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이분들 정치 진짜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감이 온 거야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려는 게 감이 오니까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라고. 누가 처음에 이렇게 여당되고 이 기분 좋은 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사인이 네네.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좀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 일론 머스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당선이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 옆에서 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약간 불안불안했어요. 저 둘이 안 싸울 수가 없다. 아. 저 분명 트러블이 있을 건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가 테슬라로 와가지고 그 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테슬라 뭐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엄청나게 싸우고 서로 죽이네 살리네. 예, 주가 박살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요런 자본들이 쌓이면 확실히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집안 싸움. 맞아요. 그러니까 친한 반한 싸우듯이 이렇게 집안 싸움을 제일 싫어하는 거고. 친한 반한. 친한 반한. 아니, 친한 그쪽으로 가요. 예. 아니 실패했네. 근데 반한이 너무 많아. 반한이 너무 많아서 친한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거 거예요. 아니잖아. 아, 그냥 그쪽이 비주류 뜨내기들이죠.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딱히 할 말 없고요. 하여튼 예. 잘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사면 항의 국힘 개혁신당 국민 임명식에 불참한다. 이런 내용의 또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결정 일단 광복절 사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 임명식 자체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저에 앞서서 박성태 소장님의 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국민 임명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전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죠? 국민 임명식이 뭐 어떻게 취임 한다는 사실상 거예요? 취임식을 네. 국민 주권 시대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라는 명칭의 행사인데 네. 일단 뭐 광복절날 여는 것 저는 뭐 조촐하게 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임식이 국회 내에서 취임 선서하는 걸로 약식으로 됐잖아요. 네.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인수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는 광복절날 굳이 한다? 이건 사실 좀 부정적이에요. 광복절에 그리고 한다. 생각보다는 행사가 좀 크고 네. 국민 10,000명을 초청해서 한다는 건데 생각보다는 행사가 좀 크고 사실은 광복의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나 사실은 이번이 그래서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그런데 잠시만요. 80주년 맞나? 맞습니다. 네, 80주년. 근데 그 의미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날짜와 행사 규모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참을 결정하거나 불참을 고민 중에 있다고 하고 뭐 일단 개혁신당 안 간다고 그랬고 국민의힘도 거의 뭐 안 가는 분위기면 이건 뭐 국민 임명식이 아니라 민주당 임명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스스로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네. 벌써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가 2달이 지났어요. 네. 2달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그것도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에 일부의 시간을 짜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 임명식을 한다. 그 누가 뭐래도 민주당 지지자들과 이재명 대통령만 위한 행사로 광복절 행사를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봐요. 또 하나는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내란중이래요. 내란중. 아니 내란이 지금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2개월 전에 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지금 집권해 있습니까? 네. 또 하나는 그 사람과는 악수하는 거다. 악수도 사람과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나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완전 패스했거든요. 네. 패싱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대로 자기네 대통령 취임하니까 거기에는 와달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니까 거기는 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면을 한 것도 봤을 때도 이거 정청래 당대표가 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아니, 정청래 당대표가 청와대에서 오라고 한 건 아니죠. 대통령실에서 오라고 한 거죠. 대통령실에서 그러나 만약에 서로 정청래 대표가 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랬으면은 네. 더 더 반대를 하겠다. 심했을 텐데 네. 또 하나는 이번 사면과 관련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의 명분을 줬다고 생각해요.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특히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전 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8.25에 그렇죠. 조국 전 대표는 언젠가 뭐 사면 복권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빨라졌을 뿐이지. 네. 근데 윤미향 의원은 한 번도 형을 산 적도 없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성한 적도 없고 화해 권고해 갖고 그 기부금 횡령한 거에 대해서 돌려줘라. 이렇게 법원에서 화해 권고했잖아요. 그것도 못 돌려주겠다고 해서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을 사면 복권해 준다? 그것도 8.15에 이걸 계기로 저는 뭐 당연히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할 말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쪽 인사 사면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봐요. 부적절하다고 저는. 홍문정 전 의원이나. 뭐 이게 예. 알려졌잖아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그 텔레그램 그대로 메시지로. 됐잖아요. 네.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대로 된 걸 보고 한편으로는 니네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해갖고 다 해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오히려. 네, 오히려 너네 잘 됐다. 뭐 해주는 김에 니네도 다 포함시켜갖고 니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 문제를 제기를 하냐라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 거 다 받아주는 게 아닌가. 원래 이런 식으로 사면이 이루어졌던 겁니까 그동안? 여튼 그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죠. 정치권의 의견도 듣고. 그런데 그 집권 첫 해에는 적어도 정치인에 대한 대폭 사면은 없었는데 네. 이번은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단행한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사면도 전체적으로 좀 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뭐 국민 임명식도 그렇고 저는 뭐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부적절하죠. 부적절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이 부분은 저는 사면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은 그 안에 일단 정청래 대표가 방문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가서 어제 이제 민주당의 원로들 상임 고문단과 정청래 대표가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뭐 정치란 건 악마와도 손을 잡는 거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또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정광석학처럼 개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속도만 하다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네네네. 과유불급이라는 말에 신경을 써라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잖아요. 야당 대표가 아니고. 그러면은 물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두둔하고 있고 뭐 윤어게인을 외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그렇다라고 규정짓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건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고 일부 스피커들의 주장인 거고 그 개혁신당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의원의 그런 지난 토론 때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가서 악수 안 할 건 아니죠. 당연히 여당은 야당 대표들과 같이 얘기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가자.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나는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의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것과 발을 맞춘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는데 임명식에 놀아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저는 사면보다도 일단 그런 야당에 대한 대우를 안 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번 사면 어떻게 보시는지 좀 네, 뭐, 정리 좀 해주시죠. 뭐 법적인 측면에서야 이게 지금 사면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잖아요. 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여야 간 뭐 균형을 맞춘 뭐 특별 사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게 지금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자의적으로 한다는 비판이 너무 많은데 네. 이거를 지금 문제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해외 사례들 좀 저도 찾아봐도 뭐 형 확정 후에 뭐 일정 기간은 그 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제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악용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이번에 뭐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이제 개혁신당이 국민임명식 불참하기로 결정한 거는 이준석 당대표의 이제 표현을 빌리자면 광복절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 사면을 한 것이 우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불참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에 더 나가서 지금 조국혁신당 한번 보면 네. 뭐 일부 주장이긴 하지만 조 전 대표에 대해서 재심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지금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이게 정치 생활에서 앞으로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심을 받아야 네, 된다. 이것까지도 이제 완전히 치워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점점 요구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게 뭐 지난번에 한번 표현을 하셨지만 나비 효과처럼 나타날 거거든요. 분명히 이거를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서 대처하려고 하는 건지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고요. 또 아까 뭐 잠깐 국민의힘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뭐 전형적인 내로남불 얘기예요. 이것도 자당 관련 사면 추천하고 그게 전국민 공개됐는데 뭐 그제서야 이제 철회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사면 대상이 다 전부 포함이 됐거든요. 맞았죠. 근데. 네, 한편에 코미디를 보는 지금 사면이 이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뭐 한편에 코미디처럼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우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왜요?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초대해갖고 어떤 그 음식을 음식을 주죠. 준비하는데 음식 준비하는데 두루미는 호로병해주고 여우는 접시해줘갖고 음식 못 먹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 국민임명식에 와달라고 하는데 그동안 보였던 행보는 그 두루미가 여우한테 음식 줬던 행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는 사람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우와 두루미 같은 아니 근데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자체를 내란당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한번 던진 말일 수도 있어요. 아 오지 말라 그래. 뭘 와 걔네들 어차피 다 저 없을 텐데 당을. 그런 생각을 쓸 수도 있어요. 안 와도 어쩔 수 없고 오지 야 마. 한번 뭐 오라 그래라. 근데 안 와도 어쩔 수 없고 우리끼리 하면 그렇죠. 되지. 네. 이 마인드죠 지금. 네가 안 온다 그랬다.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도 있어요. 약간 그런 너가 안 온다 그랬어. 그런 너가. 느낌도 있습니다. 네. 네. 약간 근데 제가 보니까 대통령실과 민주당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지도부가 다른 게 대통령실은 이전에도 송원석 원내대표 초청해서 오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는데 네. 그래서 초청됐죠.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 아니죠. 다르죠. 내란당과 손잡지 않겠다. 네. 이렇게 되니까 약간 톤이 다르고 사면 관련해서도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친명 관계자를 만나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대통령하고도 좀 얘기를 했대 관련돼서 그런데 들었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동병상련. 그 본인이 물론 사법 리스크는 전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뭐 압수수색, 소환 이것저것 거는 건 사실 걸릴 수 있는 건 다 걸었어요. 다 걸었죠. 검찰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린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웃시켜야 된다. 그런 움직임도 사실 있었어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도 그런 리스크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검찰도 어떻게든 죽이겠다. 이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피의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윤미향 씨나 이런 분들도 그런 분들에게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다. 동병상련이요. 네. 뭐 검찰의 성남 전 무리한 시장 기소로 뭐 그분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인데 이제 전환분의 얘기에 하면 그런 감정을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몇몇 해주고 나면 그냥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할 바에 다 하자. 그러다 보니까 홍문종, 정찬민 해선 안 될 분들 다 넣었죠. 또 다 들어가고. 근데 실제로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성남시장 폭이랑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 다음에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또 친명에서는 은수미 시장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높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요. 은수미 시장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데 은수미 시장까지 사면해 준 걸 봐서는 정말 그냥 다 해준 거다. 왜 이게- 불만이 높냐면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조국 전 장관 얘기 예. 나왔죠. 전 이제 대표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좀 계속 그 뭐 인물이 추가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계속 놀라고 있잖아요. 어. 아, 저 사람도? 아, 저 사람도 넣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네. 느낌이 그냥 다 해줘. 뭐 요 느낌. 예. 그러다 보니까 명분은 뭐 국민 통합이 됐지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국민 저는 통합이지만 조국 장관의 그 색채가 약간 희석됐어요. 오히려 그렇죠. 조국 장관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만 했으면 네. 더 부각이 됐을 네, 근데 텐데. 은수미 전 시장을 해준다고? 윤미향 전 의원을 해준다고? 그렇죠. 뭐 이렇게 점점 더 가는 거에서 아니 이 사람까지 해준다고? 라고 생각을 드니까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 해줘도 되지 뭐.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건 상대적으로는 죄질이 좀 낮아 보이는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은수미 시장은 사실 친명계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나온 다음에 그 다음인데 보통 후임이 전임 쪽에 있던 사람들 갈데 없는 사람들 받는 게 좀 있거든요. 네.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 분위기가 원래 좀 있었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친명계 쪽에서는 은수미 시장은 사실은 이재명 시장,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안 해주는 게 맞는데 해준 걸 보면 다 해줬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와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황현희 앵커가 야 저 사람들 줬으면 조국 전 대표도 사명해 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대통령실의 전략이 먹힌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의 전략이 먹힌 그래도 거예요. 전략인가라는 생각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네. 그리고 아까 동병상련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2월인가 그 윤미향 전 의원이 1심 판결에서 그 대부분의 경우에 무죄를 받았고 일부만 유죄를 받았을 때 네. 저도 의심했는데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무도한 네.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 된 윤미향 전 뭐 의원을 뭐 위로합니다. 뭐 이런 글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검찰에 나도 당신도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에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한 게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이거 전체적으로 딱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뭐 언론기관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했던 지지율이 발표한데 어느 기관인지 원래 이런 거 얘기할 때 얘기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디 기관인지 유튜브는 안 해도 돼요. 유튜브 안 해도 되나요? 네, 리얼미터. 우리가 정확하게 저기 지상파에서만 해야 되는군요. 저는 유튜브에 해서 되는 줄 알고 네. 안 해도 되는 거군요. 이게 방통심이나 이런 데 걸리는 건데 그렇군요. 거기서 이쪽을 못 걸어요. 저기 나오네요. 예. 지금 56.5%까지 떨어졌어요. 56.5%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저거 사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우리 또 정치인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워낙 또 방송들 많이 하시고 이런 쪽을 잘 하시니까. 주가도 저 정도 떨어졌으면 엄청난 폭락이죠. 그러면 10% 가까이 이제 떨어진 거. 왜냐 상대방이 또 그만큼 또 오른 거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뼈 아픈 거죠. 근데 이거는 조국 전 대표 사면 전이잖아요.
아니 이게 반영된 포함됐어요. 건가요? 조국 사면도 포함됐습니다. 아, 반영이 된 뭐 건가요? 이게 예. 그 목요일 금요일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면이 확정된 날은 아니니까. 그렇죠. 사면 네. 논의. 그러나 사면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네. 했었었고. 근데 설마 했던 분들도 계셨단 근데 말이죠. 윤미향 씨는 저기에 포함돼 안 없었죠. 됐었을 거예요. 네, 윤미향 맞아요, 씨는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논의가 없었어요. 어때요? 50% 벽까지 좀 깨질 거라고 보세요? 저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본격적으로 그 사안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 뭐 국민들의 반감이 크거든요 지금 네네네. 상황에서. 그럼 확실히 지지율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영향이 없죠.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저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꼭 조국 전 장관 사면 문제만이 아니라 세법 개정안과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의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주식 거래 네.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 사면이 논란이 되는 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게 그냥 선거 캠페인에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 나는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크게 통합하는 그 대통령이 되겠다. 네. 근데 실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수도 뭐- 표방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세금도 뭐 이제 예. 종사세 같은 거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좀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클릭을 하는 게 선거 전략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정책들도 사실은 그렇게 보였고 네. 실제 국무회의에서 뭐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농식품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냥 일 잘하는 것 같은데 계속 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메시지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보수의 일부에서도 괜찮네. 뭐 대구에서도 좋았고요. 그렇죠. 예, 그런 지지율이. 평가가 있었는데 네. 조국 전 장관 사면 문제 때문에 역시 그렇지. 그러니까 진영의 대통령이군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안 좋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맞아요. 사면 되기 전에도 이건 조국 전 장관이 사실은 내년 초에도 뭐 아무 문제 없거든요. 좀 몇 달 더 있는 거죠. 물론 앞서 저희가 구치소에 하루도 있기 싫다라고 했는데 조국 대표가 뭐 하루도 더 있기 싫겠죠. 그런데 본인이 큰 뜻을 품고 있다면 나는 아직 형기를 다 채우지 않았다. 네. 아직 나의 사면을 올리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조국 대표도 나중에 대선 주자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뭐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기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 게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네. 표창장 위조 있었어요. 여러 허위 인턴 경력 있었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벌을 좀 받는 게 낫고 그거는 형기의 3분의 1이 아닌 최소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는. 네. 근데 2년 받았죠. 2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1년 2년. 정도 지나면 네.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예요. 사실은 네. 조국 전 장관도 고생했다 받아들일 건데 3분의 1 지났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죠. 근데 물어보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만약에 내년에 뭐 성탄절 사면에 나온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해준 것도 없네 뭐 그렇잖아요. 당연히 해줘야 될 거 해준 거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해주느니 그냥 깔끔하게 고맙다는 소리라도 듣게 일찍 해주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지율의 영향이 확실히 근데 국힘이 지금 사실 잘하면 지금 그게- 엄청나게 큰 기회일 수도 있는데 지금 국힘 입장도 좀 맞습니다. 많이 안 지난 좋잖아요. 2개월간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뭐 높았다고는 하지만 과거 민주당에 배출한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는 낮은 수치예요. 좀 낮았죠. 제가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집권 2개월 때 국정 지지율을 봤더니 78%더라고요. 엄청 높았네요. 뭐그 전에 뭐 있었던 탄핵도 근데 있고. 사실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높았던 적은 별로 없어요. 옛날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80% 넘었잖아요. 그때 예. 80% 넘었는데 예.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국정 지지율은 대략 60%대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이제 유튜브니까 좀 수치도 좀 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략 45% 이랬어요. 네. 45% 찬성, 45% 반대. 근데 지금 국정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저는 그 중간점 어디로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찬성하는 여론이 45%였고 반대했던 여론이 45%니까 60%와 45%의 중간쯤인 뭐 56%, 50 몇 %대로 떨어졌는데 윤미향 씨가 거기에 포함되면서 네. 국정 지지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전 그렇게 예상하고요. 몇 프로까지 보십니까? 그러면 그건 뭐 제가 기대 섞인 전망을 할 거기 때문에 기대 좀 들어볼게요. 한 아니, 뭐 45%? 40%대로 40%대.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이제 국힘이 올라가겠네요. 그럼 근데 40 거기에서 떨어진 거를 네. 우리가 정말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흡수를 근데 저는 하지 그 않을까요? 흡수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아니 개혁신당 쪽으로 갈래네?
혁신당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다고 봐요. 저는 중도 진영에서 민주당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국민의힘에 한번 고개를 돌려보는데 여긴 계엄 정당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계엄을 떼버려야 돼요 우리 정당에서. 아이고. 근데 지금 우리 그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자꾸 계엄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더군다나 계엄과 관련해서 뭐 계엄은 잘못됐지만 뭐 탄핵은 막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네. 이제 뭐 당 대표 선거에서 저기,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정원재 대변인님, 좀 속보 보이십니까? 봤습니다. 자막 봤어요? 저 지금 어디 압수수색 막으러 가야 이거에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아니 방송으로 자막을 우리 또 덮친데, 국민의힘 덮친 또 격으로 대변인이신데 당사의 압수수색 소식을 자막으로 보고 계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기분이 나쁘네요. 진짜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압수수색을 아니, 그래서 하고 있다는 거. 네. 아까 말씀드리지만 계엄 정당, 윤석열 잔당 뭐 이거는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이 아니에요. 중도 진영에서 갖고 있는 인식이 그래요. 윤석열 잔당. 우리가 어떻게 윤석열 잔당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중도 진영에서 아무리 민주당에서 이제 실망해갖고 뛰쳐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에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국민의힘이 좀 힘을 내면은 상황을 확실하게 정권의 견제가 되는 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아시는 것처럼 56.5%까지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치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손님 실수로 인한 반사이익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뭐 30% 조금 넘는 그 지지율을 조금 더 획득하고 있고 약간 이상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최저치를 기록한 지지율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보면 여전히 높죠. 네. 그런데 앞자리 수가 바뀌었고 일주일 만에 거의 7%가 떨어지는 건 대통령 임기 5년을 통틀어 봐도 잘 안 일어나는 이벤트예요. 보통 완만하게 하락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하는데 네. 이게 한 주에 7% 떨어진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6.8%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에서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되고요. 이거는 사면 영향은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여론조사 업계에서 정치 이벤트가 여론조사에 반영되는데 최소 1주에서 2주가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6.8% 급락은 순전히 이춘석 주식 게이트 때문이에요. 차명 거래라던가 또는 그 이번 민주당의 세제 개편안 대주주 요건 등으로 인한 주가 하락 등의 논란이 네. 이 6.8% 하락의 동인이었다면 네. 어제 막 조국과 윤미향 사면이 결정됐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터집니다. 여론조사에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 아직 반영이 안 됐다. 네, 이거는 선반영이 안 됐어요. 이춘석만 반영이 된 이춘석과 것이다. 주식시장 문제가 컸다고 보고 네. 그러면 조국과 윤미향까지 반영이 되면 이게 5자리가 금방 앞이 또 4로 바뀔지 몰라요. 네. 근데 4부터는 이제 브레이크가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보수 지지자들이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네 50%대네 하니까 뉴스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져서 앞이 4가 되면 이거 봐라. 떨어지네. 무너지네. 그러면은 전화 안 받던 분들도 열심히 전화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 가속이 붙는 거예요. 추락에. 네. 그래서 이번 사면 문제도 민주당에서는 뭐 하루 이틀 욕먹고 넘어가자 뭐 이런 심산이라는데 그게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거든요. 네. 마일리지처럼. 저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라면 지금의 지지율 자체보다는 한 주 만에 무려 7% 가까이 빠진 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희찬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다음 주 지지율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저요 다음 주 지지율 한 네. 50% 초반대 나올 것 같은데요. 더 떨어진다 네, 한 지금보다. 51, 2%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한 5% 정도 더 빠지게 3, 나갔다. 4%더 빠질 것 같아요. 예, 지금 예언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이게 맞으면 또 슈퍼챗이 많이 날아올 것 같아요. 근데 방송 잘하신다. 분석하시는 게 역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네. 그런 우리는 떨어져 봤으니까 아는 거야. 망해본 집안에서 맞아요. 뭔가 경험해봤던 네. 그런 느낌이 그대로 살려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저런 지적 이런 것들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비판받을 지점이 있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 건 굉장히 심각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제명 조치를 하긴 했으나 저는 여전히 여진이 있다 이거.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를 어제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의원실 들어가고 뭐 수첩이나 정치자금 관련된 또 회계 장부 뭐 이런 것들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뭐 얼마나 또 큰 의혹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제에는 저는 국회 윤리특위를 정확하게 가동해서 실제로 이 부분이 이제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 사실로 드러난다면 무소속으로 계속 둘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조치도 취할 수 있어야 된다 봅니다. 의원직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왜냐하면 공직을 가질 만한 이 절대적 기준에 미치질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탈당했다고 해서 계속 그냥 의원직을 계속 국민의 대표로 유지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약간 경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어찌 됐건 그것이 명확하게 판명이 되는 순간 의원직조차도 저는 이것은 고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국정 지지도 56.5%가 단순히 이춘석 의원 의혹 하나만으로 나온 결과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권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켜켜이 쌓였잖아요. 특히 국무총리 지명 때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총리를 지명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물론 야당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강선우 의원의 갑질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서 야당을 거의 뭐 사람으로 안 보는 듯한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 여당으로서의 어떤 널찍한 어떤 외연, 뭔가 좀 넉넉한 겸양적인 자세가 아니라 계속해서 좀 일단 이제 독단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쌓여가지고 이렇게 56.5%라는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국민의힘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사면부터 저는 그때부터 몰락이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사면해주고 나서 바로 공천권 지어주고 그렇게 바로 옆에 있는 지도부일 때 그 보궐선거 내보내면서 사실 내부에서부터 무너진 것이 사실인데 이 정권도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다. 조국 대표 사면해주고 또 복권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복권까지 해서 뭐 지자체 내지는 뭐 이번 보궐선거에서 내보낸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태우 청장이 어떤 오마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반영이 된다면 50%는 차치하고 40%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그게 또 달라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경심 교수도 징역 4년 중에 한 3년 정도를 살고 나왔고 뭐 가족들이 뭐 이를테면 잘못은 했지만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과 조국이 무죄인 것처럼 당당하게 전국 투어 다닌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자마자 전국 돌아다니면서 고개 들고 설치고 막 주먹질 이렇게 하고 저 이제 뭐 서울시장 나오겠습니다, 부산시장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인천에 보궐선거 나오겠습니다 하는 거는 또 한 차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김태우 전 구청장 건도 사면 자체가 논란이 된 게 아니라 거기는 오히려 사면 자체에 대한 논란은 조국이나 윤미향보다 적었죠. 왜냐하면 그 인지도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사면되고 바로 보궐에 또 나왔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조국과 윤미향이 어디 가만히 있을 양반들이에요. 감옥에 있거나 사면되기 전부터도 뭐 옥중 편지니 페이스북이니 뭐니로 국민 속을 팍팍 긁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돌아다니면 이게 사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문제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선거까지 나오면 다음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는 원래 임기 초기 때문에 여당이 무조건 휩쓸어야 되는 선거인데 이게 의회의 어떤 반전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나쁜 쪽으로. 자, 이게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정부에서 사면을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신분으로 2022년 12월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물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조금만 돌아가면은 이춘석 의원의 건에 대해서도 뭐 관련 관계 민주당 의원이 어떤 방송에 출연해서 MC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도 뭐 특검을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작은 건을 가지고 그렇게라고 했다가 뭐 작다기보다는 뭐 그렇다는 거라고 좀 약간 무마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동호 최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권 교체를 국민이 열망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같이 행하고 있는 행태들이 너무나 윤석열이랑 뭐 별 다르게 없으니까 뭐 내란만 안 저질렀을 뿐이지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이 이 불신을 사게 되는 게
어떤 같이 민주당이 몸담고 있는 저는 사람으로서 일단 어떠세요? 사면의 키워드는 일단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사면권이라는 거 하는 게 지금 방금 이재명 전 대표 시절에 얘기했었던 게 네. 예를 들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게 판결 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바로 사면해버렸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바로 사면했습니다. 네. 김태우? 이분은 3개월도 안 됐는데 바로 또 사면 복권시켜가지고 선거까지 내보냈죠. 그래서 마치 뭔가 뭐 내부 고발자 비슷하게 뭐 프레이밍을 해서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었던 것이고, 근데 이것과 이것을 완전히 같냐? 저는 조금은 달리 볼 여지도 있다. 왜냐면 그냥 반대편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안경들을 또 끼고 있으신 분들도 아주 극우 쪽에는 존재하시고 점점 옅어지실 텐데, 저는 설명을 조금 드리면, 조국 전 대표의 경우도 그렇고 윤미향도 그렇고 100을 잘못했을 때 100을 처벌하는 것은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120, 130 이렇게 가고 네. 그다음에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정권 이 검찰이 보여줬던 것은 100을 잘못해도 0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극렬하게 보여줬던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정치 검찰의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입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동질감이 있고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일으켰었던 이런 것들을 일단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아까 넘어갔던 100에서 100 잘못한 거 처벌 받아야죠. 근데 그 넘어간 20에서 30 그것에 대한 보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것은 비판이 있을 거라는 걸 알지만 겨울에 하든 내년에 하든 어쨌든 또 비판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내일 맞을 매를 그냥 오늘 맞자. 감수하기로 생각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저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잘못은 했지만 어느 정도 과하다는 걸 누가 판단해요? 그걸 정치인들이 판단하면 보수 진영에서도 이 사람 잘못은 했지만 다 과해요 보면 다 정치 보복 같고 네. 그거는 그냥 자기 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 과해 보여요. 근데 그 양형과 형량은 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땅땅땅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존중하기로 한 게 3권 분립이고 그래서 3번이나 판결받으려고 3심제까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과하다 말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 편 풀어주기 위해서 사면합니다. 너네도 했잖아. 하면서 그냥 죄송청하고 이게 고개를 수그리고 있어야지. 거기다 뭐 자꾸 논리적으로 뭘 방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꼬이고 말이 안 돼. 민주당 신임 당대표 정청래 의원의 행보가 정부와 여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긴 총장부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되는 순간 저는 정부 여당까지 이 레임덕이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이 됐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당을 운영했을 텐데 지금 정청래 의원은 거의 뭐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당이라고 규정을 하고 또 정당 해산까지 지금 들먹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개혁신당인 저조차도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당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 계엄 해제 표결을 했었던 당시에 당대표가 한동훈 대표였었고 한동훈 대표를 따라서 18명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란당이라고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할 수 없는데도 정청래 대표는 단지 그냥 당원들의 소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뾰족하고 적극 자극적인 말들만 좀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민주당의 관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부의 어떤 발목을 잡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점 가면 갈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설화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민주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국정 지지율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혜찬 측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장기적 호재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반드시 사고를 칠 뿐이고 이미 사고를 치고 있고요. 왜 계속 웃어? 웃고 계셔. 왜 웃어? 아니, 아까 아니 지금 내일 모레 취임식 한다는데 이 정부가 벌써 레임덕이라고 하면 취임도 안 했는데 레임덕. 사상 초유의 레임덕이 취임덕이라고 있어요. 취임덕이라고 있고. 취임덕. 왜냐하면 이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를 선호하는 티가 팍팍 났으면 이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김어준한테도 밀렸고 또 친문 세력들의 청구서에 밀려서 조국까지 사면을 해주는 마당이고 그렇죠. 뭐 그렇다고 당장 권력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네. 균열이 보이고 있다.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개혁신당도 예방을 안 하잖아요. 그건 이해가 안 돼. 정말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그러니까 정치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결국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업보라는 게. 네. 이거는 업보 맞아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네. 내가 맞아보니까 시들하고 아파. 자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조국을 사면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희 내부 분란도 좀 있었겠죠. 네. 있었을 거예요. 예. 만약에 이번에 안 했다면. 그래서 어쨌든 내부를 좀 단단하게 하는 카드였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민통합에는 공감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네. 적어도 반대편에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통합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제한적인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을 거라 보고, 정청래 당대표께서 지금 강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지금 전당대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전환길 금쪽이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다 휩쓸려가고 그 하나를 어쩌지 못하잖아요. 네. 그 정도 판을 이제 망가뜨리면 보통 지도부에서 그날 바로 제명 조치하거나 출당 조치를 해버리는데 네. 그런 걸 못하고 자꾸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 기구에 뭘 맡겨가지고 뭐 심사를 한다는 둥, 뭐 소명을 들어봐야 된다는 둥 계속 시간을 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강한 조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기세를 보니까 새롭게 나온 최고위원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 유력한 사람들이 대부분 전환길 뭐가 문제냐 이런 투어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제명 조치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징계 취소를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당원으로 받아들여서 윤어게인의 흐름을 굉장히 가파르게 만들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센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게 쭉 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야당 그래도 41% 받았고 이 개혁신당도 8%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인사 약수하고 이러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쭉 가진 않을 거다. 근데 결국 어느 정도에 가서는 협치 국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때가 또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의 이 모습은 좀 나중에 낮출 우려가 기회가 어쨌든 있을 지금의 거다. 모습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에는 50% 초반 정도로 다음 주에 이재명 정부 지지율 예측했는데, 우리 그러니까- 이동학 최고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시고 넘어가죠. 지지율 지지율 한 80% 질러 시원하게. 몇 퍼센트 한 80% 정도 질러. 예측하세요? 다음 주? 80%. 다음 주 저는 한 2% 정도 하락. 아, 오늘 하락이 요번 주 하락으로. 거에서. 네. 양심은 있네. 오늘 기준에서 반등할 여지가 없는 게 네. 또 오늘 방금 속보가 났는데 네. 한미 정상회담이 국빈 방문이 아니라 실무급 방문이래요.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있을 때 국빈 방문을 했거든요. 예. 그 의전부터 이런 것들이 언론에 의해서도 다 비교가 될 거예요. 예. 아니 첫 번째 미국 방문인데 국빈 방문을 못 따네? 아 그만큼 찬밥 신세 아니야? 가가지고 또 이제 그 트럼프 앞에서 쭈구리 대고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눈탱이 맞고 오면 아 역시 방구석 여포였구나 이런 게 드러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악재만 남아 있어요. 음. 뭐 호재가 없어. 그러니까 8월 한 달 내내 되게 힘든 여름이 될 거예요. 아, 실무자급이라고 지금 방금 속보가 떴나 발표났어요. 봐요. 예. 이기현 총장 같은 경우에 다음 주 이재명 정부 지지율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아니 뭐 지지율 수치를 예측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데 미국 대통령을 아직까지 못 만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우리 국민들이 미국을 가기 위해서 비자를 발급받잖아요. 네. 비자 발급받을 때 면접관들이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개인의 SNS를 전체 공개하라고 요구한답니다. 그 SNS에 혹시나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게시물이 있는지를 검증한대요. 네. 하물며 국민들이 미국 들어갈 때 비자 발급받을 때도 그런 걸 요구받는데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의 SNS를 안 들여다봤을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SNS 한켠에는 그 사드 배치하는 미국을 향해서 구한말에 일본 같다라는 표현도 했었었고 네. 미국을 사실상 반미주의자처럼 썼던 게시글들이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까? 아마도 지금까지 아직도 뭐 취임하기 한 달 좀 지났지만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악재가 나온다라는 그 자체가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뭐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빈 방문이나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뉴스 나오면 이게 결코 이 정부에 도움이 되는 지지율로 영향이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나마 반미 SNS 게시글만 미국이 봤으면 다행입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트위터 번역해서 갖다 주면 왜 이렇게 늘어져요 뭐가? 깜짝 놀라 정말. 그러면 정말 뭐 자기한테 항의하는 지지자한테 뭐라 했더라 뭐 변기에 머리를 박으라고 박으라니 하는 뭐 좀- 이런 막말들이 가득하기 절대 때문에 모르지 않을 거예요, 미국은. 네, 그거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국격을 왜냐하면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의 첩보 지도자급의 첩보 동향도 수합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절대 모르지 않을 거다. 근데 전 트럼프의 미국이 기존에 우리가 알던 미국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외교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또 야당에서도 저렇게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판을 또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존심은 구기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좀 가져오길 그렇게 이제 바랄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발표났다고 하니까 저도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쉽긴 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가서 많은 걸 잃지 않고 적절하게 국익을 좀 많이 이렇게 따내오면 또 그건 그거대로 또 평가할 지점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한 미군 위상 재조정과 분담금 인상 같은 좀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고지서를 내밀 것 같은데 여기 지지율 상승에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얘기가 좀 오가야 될 것 같은지. 근데 결국 방위비 분담금이 핵심일 텐데요.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증액을 해주고 돌아와야 되는가. 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거는 우리 너무 호구 잡혔다. 그거 미국이 잘못했다라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해내느냐가 관점인데 일단 실무 협상급으로 불렀다는 것 자체가 별로 대우해줄 생각이 없다는 거겠죠, 미국에서는.